한국의 출생신고 역사도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출생신고는 개인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그 발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통사회의 출생기록 조선시대 이전. 한국의 초기 사회에서는 출생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가족 단위에서 출생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였으며 주로 구술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출생 기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적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각 가정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적에는 가족 구성원, 출생 연도, 성별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출생신고, 제도의 정비 일제강점기, 1945,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출생신고 제도가 정비되었고 일본식 호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출생신고는 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1940년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출생신고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기록의 정확성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해방 이후 출생신고 제도의 변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제도도 한국의 법률에 따라 재정비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법적 의무가 되었고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4. 출생신고 절차와 제도 정착. 1960년대 출생신고 절차가 정착되고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부모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출생신고는 아동의 법적 신원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 출생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는 출생신고를 통해 인구 통계 및 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5. 현대적 변화. 1980년대 출생신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신고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출생신고 절차가 전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기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부모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10년대 출생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특히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며 아동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 출생신고의 기능과 중요성. 출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법적 신원 확인, 사회적 권리 및 혜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출생신고 역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